좋아요, 구독.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체결 지수랑은 좀 다르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1%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그나마 어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건지 외국인이랑 기관도 다 매수 포지션 찍혀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만 하더라도 알테오젠의 상승 랠리를 또 코스닥이 받쳐주지 못하는 흐름,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는 그렇죠. 상황인데, 뭐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코스피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또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도쿄 이 CPI가 상승하면서 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이동 관련돼서 또 국내 시장에는 악재 흐름을 또 뭐 예견하면서 일단 뭐 수급적으로도 메이저 수급이 일정 부분 좀 빠지는,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중국 제재에 따른 리스크 우려감이 또 증시에 뭐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은 사실 이제 상승폭이 일정 부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오후장까지 그것이 이어질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 소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상승에 따른 이제 이 테마주들 흐름이 사실 트레이딩이 굉장히 빨라야지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내 시장의 난이도는 점점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상승분을 우리가 수치를 하려면은 그만큼 빠른 박자를 좀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흐름은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일단 출발은 1% 넘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후장까지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어려운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을 봤을 때 5번 중에 4번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증권가에서 올해 12월은 사실 산타가 오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더 중론인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산타가 올 수 있을까요? 12월에? 일단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일단 내수 부진이 어떻게 보면은 온도 차이가 미국과 같은 경우는 GDP가 그래도 3분기 2.8% 정도, 국내 시장과는 굉장히 이제 소비 차원으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국내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타 랠리를 이어질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하락했던 반도체, 뭐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또 TSMC도 급등을 하면서 연말 이제 산타 랠리에서 소비 중심, 가전 소비 중심을 또 이루어지면서 국내 시장과의 분위기가 좀 더 다르다는 모습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HBM의 제재 여파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일단 계속해서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더 개선이 돼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가 좀 좋아질 거라고 여기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상쇄되는 흐름을 연말까지도 좀 뭐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계절에 겨울 이제 성수기 효과가 사실은 이제 뭐 의류주라든가 일부 뭐 음식료도 있지만은 지금 사실 군계 일학을 본다면 엔터주들이 좀 군계 일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버거운 모습들도 조금은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은 뭐 산타랠리에 따른 시장의 반등은 굉장히 저는 좀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사실 소외주들 중심으로서 조용하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제 섹터 중에는 게임주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좀 고개를 좀 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이 굉장히 적어졌다가 우리가 로우볼 ETF라든지 이 저변동, 배당, 그래서 통신주들이 사실 AI를 힘이 얻고 내년 정도에 이제 고성장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금. 근데 그동안의 바닥권에서 보면 코스피가 3개월 기준으로 6%대 이상 하락을 할 때 LGU 플러스라든가 그다음에 KT가 한 15%대로 코스피 대비 이 벤치마크 대비해서 약 2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하지만은 지금 이제 혹이라도 또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밸류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를 투자하려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좀 눈높이가 좀 올라가 있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는 이 수급들이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서도 지금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소테마, 일단 AI 관련된 테마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이 좀 작은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뭐 난해한 또 변동성을 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중심으로 일단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대형주, 대장주로 이동이 현격하게 보였으니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나나가 사실 AI와 관련된 수익화 모델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네이버에서 갔던 수급들이 좀 옮겨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맛집 옆에 이제 맛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번호표 뽑을 수 있으면은 그쪽 흐름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핵심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서 시장의 개편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흐름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가 국내에 온다 하더라도 낙폭 과대한 쪽 혹은 소외가 좀 되어 있는 섹터 쪽으로 조용히 왔다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수가 계속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퀀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권 교체할 때 당선인이 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오히려 막상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1월 20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 올라가긴 하는데 그럼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조금씩 차익을 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예, 일단 뭐 가장 크게 월가에서 S&P 500을 맥스로 본 게 뭐 6,500 정도의 포인트까지 보고는 있는데 사실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퀀트로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좀 뭐 헷갈리는 시장에서는 퀀트가 좀 저는 맞다라고 맞다. 보는데 어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수혜주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순환매적으로 계속 돌고 있다고 했는데 자금이 갈 게 누구의 흐름에서 보면 이제 효율부 쪽에 머스크 쪽에서 어느 방향성으로 이것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주시를 하느냐, X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 X를 통해서 주시를 하느냐 이것들이 저는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지수단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나 앨런 머스크의 관련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순환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금이 이동하는지 보는 게 오히려 당분간은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STO 관련주들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디지털 화폐 쪽 그런 쪽으로 계속 뭐 저변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투자 관련돼서는 지금 챗GPT의 사용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제 수익권 가시권에 있는 흐름들은 뭐 일단 시장에서는 내후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국내 시장에서도 좀 많이 나올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일단 숫자가 나오는 기업 뭐 한국화 컴퓨터라든지 뭐 솔트루스 이런 종목들도 사실 한 번의 흐름에서 레벨업을 크게 할 가능성들도 되게 크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서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흐름에 봤을 때는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최근의 흐름이 제일 그쵸, 수급이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보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좀 갑작스럽게 돌파를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의 저항대가 지금 23만 원대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대를 일단 단기간에 뚫지는 못할 거고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있는 뭐 이제 관련주들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수단보다는 종목단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투자 방법을 좀 더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트럼프, 머스크 입에 따라서 움직임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면 X 계정부터 확인해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대중 수출 내용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특정 HBM을 수출 못하게끔 만들었는데 사실상 모든 HBM이 여기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판매 비중이 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삼성전자는 한 30%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주가 열어봤을 때 보니까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다가 한 1%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강보합까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약속을 한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주가 향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SK 하이닉스도 16만 원 선 회복을 하긴 했거든요. 앞으로 반도체 투톱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SK 하이닉스는 패가 다 보였다. 이제 내년까지.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50%까지 확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흐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건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된 건 SK 하이닉스고 거기에서 AI 아웃풋이 더 나와야 AI에 대한 이 빅테크들의 투자가 더 가속화되면서 이 AI 센터의 이 추가적인 인프라를 더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적인 전략으로 수급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분석, 내재 가치로 보는 것은 일단 내년까지는 좀 끝났다. 그래서 15만 원 근처에서 20만 원에 대한 트레이딩은 굉장히 좋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런 악재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다는 점. 사실 뭐 자사주 매입이 지금 10조에서 3조 가량 이제 예정돼 있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올리기보다는 계속 받쳐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악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이제 하락하지는 않대. 대신에 이제 상단을 돌파하려면 우리가 이런 제재에 삼성이 포함된 거는 사실 저가형 HBM이잖아요. 그것을 타개하려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뚫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도 6만 원대는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제재를 가하는 게 AI 투자를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화두는 AI이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제재는 사실 뭐 삼성전자에 크게 여파는 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수급을 좀 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가 좀 거래사가 이제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저는 보고 일단 주가는 지금이 거의 저점 상황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